자, 그럼 첫 번째 발표로 김기훈 교수님의 향살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 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훈 교수님. 네, 지금 소리가 됩니까? 네, 잘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화면을 띄우려면은 네. 화면을 화면을 제가 띄울까요? 아니 내가 띄우고 내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바로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공유를 어떻게 네. 여기 줌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예, 화면 공유라고 네, 하는 있어요. 네. 예. 그거 눌러 그걸 주시고요. 눌러서 예, 네. 그 중에서 파워포인트 띄워 놓으신 걸 선택하시면 네. 자, 그 상태에서 이거 F5번 내 선택을 하면 네네. 그 상태에서 F5번 누르셔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F5 네. 어떻게 내한테는 떴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까? 잠시만요. 다시 그 ESC 누르셔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예. 그 메뉴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쇼. 예. 네. 네. 그 슬라이드 쇼 메뉴 그 누르신 다음에 예. 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조작하시면은 저희가 예. 네, 설명하시는 것과 동시에 조작된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향살에 관련된 겁니다. 제목은 향살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 완성된 어떤 연구물은 아니고 현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중간 상황을 여러분한테 좀 뭐 보고 드릴 겸해서 향설에 관련돼서 그동안 제가 좀 의문스러워했던 어떤 기초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해서 아, 이 시간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향살의 그림이 아니고 중국 향살의 그림의 상상도입니다. 쉘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중국의 활속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제가 잠깐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당에서 사단을 세우고 거기서 짝을 지어서 활을 쏘고 그럼 그 앞에 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중에 이, 이것은 잔을 씻고 하는 잔을 씻는 어떤 그런 장소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한번 예시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글자로 쓴 그런 내용들이 홀기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중간 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미완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향사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의례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활을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 향사라고 하는 말이 지방에서 이제 활을 쏘는 거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활 쏘는 것과 관련된 쪽에서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당연히 활 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위주일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활 쏘기 관련된 책자 속에서는 향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의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조선 시대의 여러 가지 유가적인 의례들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그 통치 질서의 한 맥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향사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연구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진행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 좀 어느 정도 제가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향사례 하게 되면 항상 향음주례하고 같이 나와서 이 향사례하고 향음주례가 도대체 뭐 어느 만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는 요것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찾아낸 것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향사례에 관련된 이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저희들은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찾다가 보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해하는 정도인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 발굴해 볼 수가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굴한 현황이 아, 제가 발굴한 것이 또 포함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발굴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제목으로 현황과 과제라고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그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여러분들한테 그 전제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향사례라든가 혹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그 대사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활쏘기 의례에 속한 것인데, 이 활쏘기 의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국의 유교 의례에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의례를 한번 보면은, 의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의례와 그다음 일반 사가 의례가 있는데, 의례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의를 하기보다도 관혼상제, 그러니까 그, 어, 그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장사 지르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우리 그 일생을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 있고 의식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식 절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음, 사가 의례라고 해가지고 가례로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유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례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례는 사례가 있다해서 관원상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 왕조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조례라고 하는데, 이 왕조례는 5가지 예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례, 가례, 빈례, 굴례, 흉례 이렇게 하고 5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가의 의례라든가 국가의 의례라든가 하는 것이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중국 의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의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중국의 의례서를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참조를 많이 해서 조선 왕조에서 참조를 많이 했던 중국 의례서는 제일 먼저 의례, 예기, 주례라고 하고 있는 이 3가지 예서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삼예서라고 그러는데, 이 예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익숙한 것이 관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사의 편이 바로 이 예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기는 좀 많이 아는데, 그리고 주례도 이제 주나라 예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나라의 관직읍과 관직에서
관직이 해야 할 의무를 갖다가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주례에 해당하고요. 예서라기보다는 관직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근데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 정부 조직이나 아니면 거기서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임무 같은 것이 여기서 왔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호 예병 현공이라고 하는 6개의 그 조직을 갖는데 주례가 바로 천지 추나 추동해 가지고 6개의 그 어떤 관직 그 체제를 갖춥니다. 그 역량이 우리나라도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춘관에는 우리나라의 예부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의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례도 우리나라의 예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사라든가 향사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17가지의 의례에 관해서 세부적인 의식 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형성해 놓은 것이 의례인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향사례라든가 아니면 대사례 같은 이런 활속에 관련된 주요 의례는 주요한 것은요, 의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와 예기와 주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가례라든가 국가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끼친 삼례의 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당나라에 가서는 당나라 현종 때 대당 개원례라고 해가지고 왕조에서 이런 예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왕조례를 5개의 오례를 여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례가 우리 조선조의 국가의 예에서 오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자의 그 가래가 있고, 이 가래가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것은 주자가 의례서를 2가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젊을 때 주자 가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돌아갔을 때쯤에서 만든 것이 이 의례경전통해인데, 여기서 의례경전통해에서는 고전 의례인 이 의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기나 주례 같은 것을 부차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주자 나름대로의 예론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예론 체계를 만들어 놨을 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향사례는 이 예론 체계 속에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향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향례 속에 들어갑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복잡하실 건데요. 잠깐만 참으시고 한 번만 더, 이것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주자가 말년에 만든 의례경전통에 나오는 주자의 예의 5가지 어떤 구분입니다. 가례부터 시작해서 향례, 항례, 방국례, 왕조례라고 하는데, 이 향례 속에 보면은 여기에 향사례, 향사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음주례도 들어 있고 향음주의도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국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후 국가들의 어떤 예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사례, 대사의 같은 것이 들어 있고요. 이 왕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황제의 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다 시기를 달리하면서 조선 왕조에 들어와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중국 의례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의례들 중에는 이러한 의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국가의례로 오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가의례로 사례가 있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 향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례에 속합니다. 이게
대사례가 국가일에 속한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인데 향사례가 어떻게 해서 국가일에 속하게 되는지 그것은 상당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풀리지 않는, 그리고 여러 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국가 의례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가를 갖다가 그 예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향사례가 들어간 것이 국가 의례 속에 들어가 있고 국가 의례 속에서 굴례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례서는, 그리고 국가 전례서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든 국가의 예서의 어떤 예서를 이렇게 총괄한 책들이죠. 이것이 시작이 이제 제일 완성된 폼으로 된 것은 1474년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가 법정과 예전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성종 5년에 국조의례의가 만들어집니다. 이 국조의례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종 때 의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개성돼 가지고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국조의례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300년 뒤에 영조 때 들어가서 국조 속의례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국제의례의 다음에 한 300년 동안 추가된 것만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 때 이제 국조의례 통편과 충관 통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국조의례 통편은 이 세종실록 의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쭉 이게 형성된 여러 가지 의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통편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까지인데 정조, 당조 당시에 많은 것이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된 걸 다 포함한 것은 충관통고라서 17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충관통고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관이 줄에 보면은 충관은 이것은 예부에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에 관련된 어떤 것을 모은 것이다 해서 충관통고가 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조선조에서 만들어진 예전은 대한예전에서 1897년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것을 이제 뭐 좀 복잡한 것 같고 우리 잘 모르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국가 전례서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끝에까지 향사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런 오례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오례가 국가의 예가 5가지가 있는데 국가에도 이제 기륭상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그다음 제사를 지내는 길례라든가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 게 길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왕실의 행사 결혼 이런 축하할 행사 같은 것이 가례고요. 그다음에 외국 손님들 접대하는 게 빈례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것이 굴례고 그다음에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흉례에 해당되는데요. 이 오례 중에 이 굴례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군사훈련 의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열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군사훈련을 하는 그 강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 소집령에 해당되는 추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쏘기 의례에 속하는 것인데 이 대사의와 향사의가 나란히 이 굴례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그 굴례 속에는 일식과 월식을 구제한다는 그런 행사라든가 나래라는 거는 역병을 갖다가 이게 구축하는 내쫓는 그런 의식 같은 이것도 굴례에 속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활쏘기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 굴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례서 다음은 이 국가 전례서 속에서 굴례에 활쏘기와 관련된 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기서 제가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기 올라가는 게
사후 사단이, 이거는 왕이 사단이에서 친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관사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끝까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영조 때 대사이가 크게 형성돼서 이걸 추가해서 여기에서 추가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들어가면 이것 외에 연사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칠림시사도 하고, 육문당에서 문신들을 시험한 그 의뢰도 있고, 그 다음에 연융대라고 하는 저 지금의 평창동에 있는 그 총무청 있는데 총융청 있는 데서 했던 이런 연융대 시사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굴레 속에 활 속에 관련돼서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커스는 제일 밑에입니다. 향사이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 대한의전에서 대한의전의 향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그 전례서 속에 세종실록에 나오는 올해 나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예전의 맨 마지막에 나온 예전까지 향사이라고 하는 것이 굴레의 하나로서 국가의례로서 계속해서 포함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활쏘기가 그냥 지방에 사는 것으로만 간주됐지만 국가에서는 이처럼 국가의 의례의 하나로서 항상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돼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향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암시하는 것은 지방에 사는 향사인데, 여기 어떻게 해서 굴레 속에 들어가 국가 의례로서 이렇게 간주되었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상 지방에서의 활쏘기도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쏘기에 관련돼서 이제 중앙정부나 민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의례의 구분은 향례편입니다. 향례는 뭐 여러분들 이런 이름 그 자체에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듯이 향촌에서 시행하는 의례입니다. 조선 왕조의 모든 의례는 사실은 교화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행하는 의례입니다. 교화라고 하는 것은 풍속을 교화한다는 것은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화자는 변화시킬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의례라든가 교육이랑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풍속을 바꾼다는 것이 교화의 의미고, 이런 교화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가 취했던 정책 정치 체제 정책 방향의 큰 부분이 하나입니다. 하나는 법령을 가지고 했고, 하나는 이런 교화를 통해서 했는데, 이 교화를 통해서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예치라고 그러는데, 그 예치의 한 수단으로서 이 향례가 취급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향례에는 향음주례, 향사례, 향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향례가 국가 단위로 처음, 아까는 올해에 속했는데 국가 단위로 올해 말고 다른 이 책자로 나타난 것이 정조 21년에 1797년이니까 18세기 말입니다. 이때 향례합편이라고 하는 책자를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 정조가 지시를 해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상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상권 중에 두 번째 권이 향사례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사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고제에 해당되는 의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조 오례의가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례 속에 들어가 있는 향사례, 그 다음에 중국 고전 의례 속에 들어있는 향사례,
이걸 갖다 다 포함돼 가지고 뭐 어느 것을 하라기보다도 두 개를 갖다 다 포함시켜서 이런 어떤 그 향사례를 어떤 것을 택하든 간에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 중앙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향례학편의 발간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사례, 이런 향사의라고 하는 것이, 향사의라는 것은 향사례를 행하는 의식이라는 뜻인데, 뭐 향사례라고 하든 향사의라고 하든 이런 향사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조선조 내내 이것을 나름대로 이런 의례서에는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이 실행됐는가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향음주례하고 향사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항상 짝을 이루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뭔가 이걸 갖다가 좀 이제 좀 알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그 향은 이런 그 향례 합편을 우리 읽어볼 현재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향음주례와 향사례에 관한 것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해한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는 것이 향사례를 이해하는 데 어떤 기초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향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향음주례 플러스 활쏘의 의례가 포함된 것이 향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 향음주례가 이런 활성이 의례와 했을 때 기본은 이렇다는 것이고 그 차이란 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목적이 향촌의 질서를 유교적인 질서 체계로 변화시키겠다. 그 교화시킨다는 뜻이죠. 유교적인 질서 체계란 뭐냐 하면 뭐 장유유서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상강어륜 말하면 그 상강어륜을 잘 지키는 어떤 지방 어떤 질서 체계, 그리고 그것이 옛날에 불교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향전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유교적인 질서로 이래 바꾸는데 그 큰 역할을 이제 하는 하나의 실천 강령이랄까요? 그다음 실천 어떤 의식이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향음주례나 향사례의 공통적인 목적이었고, 거기에 또 공통점은 이제 목표는 그렇다 치고 그 내용의 공통된 점은 두 개 다 헌빈이라고 그 손님을 초청하는데 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빈은 그냥 일반 사람의 빈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런 어떤 독특한 어떤 그 유학적인 덕목을 갖춘 분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술을 먼저 권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절제된 그러나 음주연입니다. 이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술 마시는 절차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향음주례는 주로 술 마시는 절차로서 끝나지만은 활쏘기례는 거기에다 활쏘기를 더 보탰다 하는 것이 조금 차이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 절차에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그 내용에서는 헌빈이라고 하는 손님들한테 술을 돌리는 앞에 이게 행사가 시작되기 앞에 술을 돌리는 이것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향음주례는 이 헌빈이 끝나고 나면은 독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말하자면 뭐랄까 서약 같은 것을 읽는 거죠. 이게 이제 독약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보시면 이것이 상당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뭐 우리의 맹세 같은 어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사례에서는 이런 독약을 하는 대신에 활쏘기를 하는 거고, 주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부 누가 이들 초청을 하게 되냐면 그 관아에서 초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하면 지방 같으면 지방에 수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도 같으면은 관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아에서 이걸 주관을 하게끔 조선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항상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청을 하는데 이는 빈이라고 하는데, 빈은 손님 빈인데 그냥 일반적인 빈이 아니고 향음주례에서는 나이가 많고, 이건 나이를 우선하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재행이 있는 자를 초청하는 것이 향음주례의 손님 빈을 선발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향사례에서 빈을 선발하는 조건은 효제 충신하며, 효도하고, 남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하고, 그 다음에 뭐 신의가 있고, 이런 효제 충신하며 예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독특한데 말이 많지 않은 자를 이제 그 초청 대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 일시는 향음주례는 매년 음력 10월 달에 하기로 돼 있고, 향사례는 3월 3일, 봄에는 3월 3일, 가을에는 9월 9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향음주례는 향교, 뭐 학당에서 하는 걸로 하고, 향사례는 이 학당 근처의 땅을 이렇게 청소하고서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기로. 이건 다 그래도 이거는 향교 안에 어떤 명륜당 같은 데 했을 거고, 이건 향교 근처에서 하니까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도표를 만든 것은 국조 오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 초에 우리 조선 왕조에서 향사례, 향음주례를 관련된 의례를 이제 제정할 때부터 의도했던 거고, 이것은 이런 의도는 뭐 조선 왕조 끝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이랄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향음주례에서 독약이라고 하는 거, 약속문을 갖다 읽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것을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과 주인이 모두 일어나고 이 사회를 보는 사정의 자리에 나와서 북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 헌장에 따라 예교를 숭상하여 왔습니다. 지금 향음 아, 아, 향음 주례를 거행하는 것은 마시고 먹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과 젊은이 각자가 서로 권면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안으로는 규문,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규문을 돈독하고 화목하게 하고, 밖으로는 향당, 이 마을을 서로 친하도록 서로 깨우치고 타이르며 가르치고 인도해서 혹여라도 잘못을 저질러서 어버이를 욕되게 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의 맹세, 뭐 이런 식으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행사가 이런 절차가 그 향음주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향사례,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어떤 이제 특징들인데, 그러면 향사례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한테 나눠준 참고 목록에 거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서접장님 연결이 됩니까?
서습장님, 서습장님, 네, 저 지금까지는 내가 이 슬라이드를 공유를 했는데 참고 자료를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그때 같이 공유를 하면 될까요? 공유는 함께 공유하시는 건 좀 어렵고, 예, 네, 그 참고 자료가 한글 파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내가 띄우면 되나요? 네네, 직접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접 한글 파일을 열어두신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화면 공유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해당 한글, 그 열어진 한글 화면을 선택하시면 바로 저희한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네.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조금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좀 키우셔가지고 조금 크기를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참고 자료로 항음줄의 의주하고 그다음에 향살의 의주를 여러분들한테 그 나눠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조의뢰에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이것을 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군데서 이런 거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있는 모양이다, 무슨 절차인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 틀린 점들이 어떤 건가 하는 걸 갖다가 좀 찾을 수가 있어서 찾을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입장에서 향음주례를 제가 직접 한번 타이핑을 했고 그 다음에 향사례도 타이핑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점을 빨간 걸로 타이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향음줄의 의주를 넘어가서 향사례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향사례 의주에 여기 제가 빨간 걸로 여기 한 것은 향음줄하고 이 차이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이 장소라든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활쏘기와 관련돼서는 단의 남쪽에다가 후를 펼치는데 단과의 거리가 여기는 90도로 돼 있죠. 90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를 서로 돌리는 어떤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향음줄에나 이 향살에나 그 다음에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활 쏘는 단계인데 앞에는 독약을 해가 저쪽 향음줄에서는 약속문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활쏘기를 하는데 여기에 활쏘기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것은 손님과 주인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중빈들을 짝을 지어가서 손님과 그 제1 귀빈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주인이 활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빈들도 2명씩 해가지고 활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쏘기를 하는데 활쏘기는 4발씩 하게 되고 활쏘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벌주를 마시는 진팀이 이제 벌주를 마시게 되는 거고 벌주를 마시는 일반 중빈들은 그냥 본인이 벌주를 이렇게 그냥 내려와서 벌주를 마시는데 이 주인과 빈의 경우에는 제자가 이렇게 술잔을 씻어서 바치면은 주인이 이제 받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제 직접 이렇게 마시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차이는 있지만은 주인이나 빈이나 일반 중빈들이나 전부 진 사람들은 벌주를 마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활쏘기가 끝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자로 여기서 한번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이 지금 한 것은 우리 그 국조 5례에 나오는 그 향사례인데 너무나 이게 단순해 가지고 그 내용이 좀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 의례에 나오는 내용을 이게 여기 보면 향례 하편에는 의례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정조 때 만들어진 이 책에는 거기에 보면은 이 활쏘기가 이처럼 많은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체가 42개의 절차인데 그중에 활쏘기가 절차가 이렇게 거의 20개 가까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수님 슬라이드 쇼를 눌러서 슬라이드쇼. 슬라이드 예. 쇼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향사례하고 향음주례가 뭐가 틀릴까, 뭐가 같을까, 이걸 좀 알아보자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그게 제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향사례 관련된 자료는 아까 이야기한 그 향례 하편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향례 삼선하고 덕행교범이라고 하는 1880년대 후반에 거의 조선조 말기에 들어와서 이게 평안도에서 평안 감사들이 이렇게 만든 책들이 있는데 향례 삼선, 덕행교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향사례 관련된 주요 자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빨리 좀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향사례에 관해서 연구 현황은 어떠냐? 조선시대의 그 의례 연구는 뭐 지난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굴례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향례 연구도 이제 굴례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향음주라고 향사례가 향례 연구의 그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향례 연구 중에 죄송합니다. 향례 연구 중에는 주로 향약에 관한 연구가 다수고 향음주례나 향사례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향음주례, 향사례 연구한다고 해놓고 안에 들어보면은 향음주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사례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향사례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아주 매우 적은데 최근에 아주 향사례만 전문적으로 한 그 연구들이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20년에 우리 박근 선생이 이제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그 향사례 이걸 갖다가 김종직 선생의 향사례 관련된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김종직 선생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향사례 보급운동의 제일선의 선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문적인 연구로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동진 선생은 또 정조 때 이게 향례합편도 만들어지잖아요. 정조 때 그 정조가 어떤 정조의 그 기록인 일성록에 나오는 향사례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책자가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향사례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인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활쏘기를 이야기할 때는 대사례나 향사례 이야기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최석 교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정진명 선생도 이야기하셨고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향사례를 갖다 집중적으로 그 연원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문제가 뭐고 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다룬 거는 그다지 많지 않고 아주 최근에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사례에 관해서는 이런 일정한 어떤 인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인식은 향사례는 향례의 하나다. 그리고 향례는 유교적인 향촌 질서 확립 운동의 일환이다. 그렇지만은
이 조선시대 향사례가 전국적으로 잘 실행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올해의 15세기에 포함되었지만 실행이 부진하다가 그 전필제 김종직 선생 등 이런 분이 성종대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 들어온 이 신진 살인파들에 의해서 향사례 향업내 활성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성종 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향소 복립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활성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향약 운동이 또 이렇게 상당히 중종 때부터 많이 일어나면서부터 살인파의 관심이 향내 중에서 향사례 향업내보다 향약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게 됐고 그 결과적으로 그다지 이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18세기 이게 약간 아까 이야기한 듯이 1797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향내 화편이 발간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 한 100년 동안 거의 또 부진했던 것을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시적인 재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것도 그다지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은 이렇습니다. 향사례는 중국 활문화의 하나로 이제 일찍부터 조선 초기부터 수용이 되었지만은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례화하기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활발하게 수용되지 못한 채 사라진 활쏘기 의례 문화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관심이라고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 1929년에 발간된 조선의 활쏘기 이중화 선생이 쓴 조선의 활쏘기를 보신 분은 거기에 대사례라든가 향사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은 이제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비록 1920년대 말기 일제 강점기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관심이 이런 예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문화의 중요한 것으로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미래의 이 활쏘기의 전통은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나.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조선의 궁술이라는 책자에 이런 대사례를 포함해서 향사례 같은 이 예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조선의 궁술을 우리나라 활쏘기의 백과사전이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의외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풋노트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향사례 문제를 앞으로 좀 연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제가 그동안 간단히 생각한 건데 그동안 향사례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왔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그 기초적인 문제는 예컨대 향사례가 왜 굴레에 포함됐는가? 뭐 대사례가 왕조례에 포함됐다는 건 뭐 이해가 하지만은 향사위가 굴레 뜬금없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관해서 뭐 어떤 사연도 그다지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굴레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 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생각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가가 혹은 또 일부 유림 살인파 학자들이 그렇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행이 잘 안 되었는가 하는 이 문제도 대단히 의문이 가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관아의 수령들인데 그 수령들의 관심 부족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래 실행하기도 하고 일부는 실행하기도 않았는데 그 외에 이런 그 수령들이 실행하기가 좀 힘들었던 어떤 뭐 제도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은 없었을까? 뭐 어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주나라라고 하는 건 몇천 년 전에 했던 그 제도를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조선조에 와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고 할 때 그것이 손쉽게 될 수 있을까? 예컨대 주나라 때는 육례로서 활쏘기를 모든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서 하더라도 이런 활쏘기 의례가 가능했는데 조선조에는 문인들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쏘기 연습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활쏘기 시키려면 하기도 어렵거니와 뭐 하더라도 굉장히 웃음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거리낌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왜 시행이 잘 안 되었는가 조금 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향사례 포함한 유교 의례서 등이 임진왜란 이후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동학혁명일 때라든가 아니면 서양 어떤 침략을 해가지고 일제 침략이 들어올 이 시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간행됩니다. 요건 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향사례까지 왜 이때 이렇게 많이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고 이런 예설을 간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이해를 그들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냥 수구적인 그런 위정특사적인 사상을 가진 수구파들의 어떤 현행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계급 이해에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접근보다는 그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정수를 수호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문화 수호의 어떤 입장 뭐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이해해 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기초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런 향사례가 지방 활 문화에 끼친 영향은 없을까 있을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문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항사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은 안 됐지만 여러 번 시도는 많이 되고 관에서도 이걸 갖다가 활쏘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뭐랄까 후원을 하고 적어도 심적으로 항상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간 사정의 발달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향음주례 같은 것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쏘기와 활쏘기에 연관돼 가지고 이런 음주 문화 같은 것도 상당히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향사례가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나라의 사계가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연구해 봤습니다. 그 사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기서도 굉장히 질서 체제 이런 갖다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서로 어떤 연관성,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관은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향사례를 복원을 하려는 시도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 향사례를 복원을 해가지고 자체 국내에만 그걸 알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리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향사례를 복원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향사례를 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조선의 향사례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향사례가
수용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도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그 역사를 이게 다듬어 왔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흔적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조선의 향사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전제가 돼야 이런 복원 시연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의 향사래를 찾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조선의 향사래를 찾기에 힘을 우리가 좀 보태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 접근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 많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